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요즘도 거래가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런 글들이 보이고. 그렇죠. 귀에 들려요. 네.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좀 바닥 한참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좋아졌다. 화랑장세 어떻게 보면 이제 타오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요. 이게 직방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작년 말보다 주택 매수 계획 응답 비중이 8.5포인트가 늘어났죠. 네네. 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택 매수 매도 계획이 모두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나 올해 하반기에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네. 그래서 여전히 금리가 높지만 지금 동결됐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또 금매 거래가 또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매수 심리가 좀 많이 회복된 것 같다. 이렇게 좀 풀이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보면 이제 어찌됐든 거래가 늘고 있고 바닥을 찍고 반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 싶은 이 매수 심리는 이제 최고치를 찍었다는 건 이해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매수 옆에 매도할 계획이 또 있다는 게 또 최고치를 찍었다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 뭔가 좀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네. 뭔가 거래량이 많아지고 반등이 되고 있어서 매수하는 거는 맞는데 매도 계획도 또 최고치를 찍었다. 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네. 이게 어찌된 영문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지금 매수 심리도 살아나고 있고 매도하고 싶은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네. 매도를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는 매도자들은 네. 사실 시장을 좋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시각이 다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상황이죠. 네. 어떻게 보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견해, 예상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의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매도자는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매도 계획이 늘었다. 이런 거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상황을 아주 좋게 보고 있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 팔고 싶다.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지금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도 저희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시각차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럼 이랬을 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봐야 될 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는가를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냉정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뭐냐? 지금 상승을 막 부르짖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매수자들이 이런 상황을 막 부르짖을까? 매수자,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상승을 부르는지 네. 집을 가진 사람이 상승을 부르는지 그렇죠.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 계획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고 연결시키면 상승한다 막 하고 본인은 팔고 있는 거예요. 내 거 사라. 그렇죠. 상승할 거야. 내 거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승한다 불안하게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잘 봐야 되는 거네요, 진짜. 네네. 그러면 보면은 이게 매도자들이 뭔가 좀 팔기 위해서 이 시장이 곧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게 내재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는 걸까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시장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게 더 많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뉴스만 가지고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명백한 거는 지금 이게 상승장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건 충분히 느껴지죠. 그러니까 상승장이 되려면 뭐냐면 매도 매물은 줄고 매수 세력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시장에 상승되는 거래가 늘어나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약간의 상승된 거래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그렇게 높은 가격이 되면 여기에 매물들이 막 출현되면서 높은 호가에 매물들이 출현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수자들이 쫓아가서 사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연결돼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아주 크게 지금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좀 조만간 또. 네, 조만간 이제 거래량 분석을 또 한번 할 텐데 지금 보면은 1000건대 미만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2000건대 중반 늘어나고 지금 이제 3000건대 정도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막 강조할 때 이제 여기서 상승장으로 가려면 5000건, 6000건대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파격적으로 지금 늘질 않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전보다 완전 바닥을 찍었을 때보다는 늘었지만 파격적으로 늘진 않았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좀 아껴둬야 돼요. 저희 거래량을 그렇죠. 찍어야 되니까. 네, 나중에 이제 정확한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래량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이것도 오류가 생겨요.
거래량만 가지고 해도. 근데 어찌됐든 그 1단계가 거래량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건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또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거기에 항상 매수자와 매도자의 일종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가 10건에서 20건으로 늘었어요. 늘었으면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전제, 숨어 있는 전제를 하나 이렇게 딱 집어넣게 되면, 자, 여기서 10건 거래량일 때 매도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0건이었어요. 1000건이었는데 20건 거래되면서 거래량이 2배로 늘어났죠. 늘어나면서 매도 물량이 5000건이 됐어요. 그게 과연 늘은 것인가? 그러면 이때 과연 늘은 거는 맞는데, 그럼 이게 이제 시장이 상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하락으로 갈 것인가, 이런 걸 분석을 할 때 중요한 변수로 봤을 때, 이게 매물이 1000건에서 5000건으로 기하급수로 늘었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은 늘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매수와 매도자의 수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매도자의 수는 매물량. 그렇죠. 근데 매수자의 수를 매수자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집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도자들을 보는 거예요. 매물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량 플러스 매물량.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파악하면 좋은데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수는 사실 거의 파악이 불가능해요. 그냥 심리 상태나 부동산에서 오는 사람들의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적극성, 뭐 이런 걸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그 뭔가 수치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쉽게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쉽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부동산에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 호가라고 있어요. 그리고 체결량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내가 있는 관심이 있는 그 시점에 시장 상태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도 조금 팁을 주실 수는 없을까요? 매수자의 뭔가 적극성, 뭐 이런 심리 그런 거는 없어요.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게 이제 그 KB 부동산이나 그런 거에 이제 심리 지수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객관적이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그 부동산, 연결된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동산들이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 부동산이 느끼기에, 물론 여기에 아주 뭐 그 주관적으로 막 조작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시장 분위기에 가깝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건 간에 이거를 절대적인 객관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심리 맞아요. 지수라든지 이게 강도 뭐 이런 걸로 표현하지, 매수자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기사를 보면 매수 계획, 뭐 최고치, 2년 만에 최고치, 이런 약간 자극적인 이런 네. 단어를 쓰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 막 네. 약간 부추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에서도 냉정하게 봐야 될 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상승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 쪽에, 매도 계획이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매수 쪽에 이렇게 포커스가 쫙 맞춰져서, 야, 봐라. 매수 계획이 얼마나 늘었는지, 최고치래 잤냐. 네. 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락 입장에서 보면 매도치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팽팽한 대립 상황인데, 어쨌건 지금 상황은 하락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락장에서는 원래 약간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약간의 이제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네. 그 상승 분위기에서 상승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매도가 늘어난다는 부분. 반대 심리인 거예요. 매수자들이 지금 사는 이유는 뭐냐면, 상승장에서 소외된 걸 느꼈는데 그때 못 샀던 거를 지금 와서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그때 못 샀던 거를 내가 그때 실수해가지고 못 샀는데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살만한 시점이야. 네. 이걸 느끼는 거고. 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때 팔 걸. 최고치 찍었을 때. 그죠? 이때 팔 걸 했는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그때 굉장히 불안감, 공포감을 느꼈다가 지금 반등이 딱 오잖아요. 그럼 이때 팔아야 되겠다. 이런 반대적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바닥을 찍고 나서 매도 네. 물량들이 좀 걷어들이고 있다. 네. 그리고 호가를 좀 높이고 있다. 약간 네, 네. 이런 기사들도 보긴 봤거든요. 그렇죠. 많이 났죠. 근데 어찌됐든 봤을 때 매물량이나 이런 게 뭔가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막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또 보면서 사람들이 뭐야 다시 또 걷어들이고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만 이제 조금 매물이 줄어들고 이제 매도 호가도 올라가. 그런데 전체 지역으로 보면은 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매물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소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런 기사들에 저희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하는 것처럼 진짜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네네. 진짜 그게 전체인 거냥 저희가 약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기사를 쭉 찝어주면서 솔직히 저도 매수만 보였거든요. 매수가 우르르르 있고 네. 막 문장 자체가 다 매수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소장님이 딱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매도 계획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주시를 해야 된다. 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아, 참,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삶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습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 분위기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이게 기준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그거를 적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기준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 분야는 이 심리에 너무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네. 누가 옆집에서 뭐 샀다, 누가 뭐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아예 그냥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한 걸 파악하려면 원래 거래량의 매수와 매도의 매물량, 매수자의 양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파악을 하면 연동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데이터는 그런 게 없는 게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분위기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확대 해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오늘은 뭔가 뉴스 바로 읽기를 좀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보는 이 시각이 정말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게 딱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